안녕하세요. 가드닝 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고양이 좋아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식물연구소 앞마당에는 고양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실눈을 뜨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야생화 세계에서도 고양이를 닮은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는 식물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드닝 라디오 네 번째 주인공, 바로 괭이눈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 계곡에 가면 물가 주변으로 노랗게 피어있는 키 작은 괭이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택식물원 자연생태원 계곡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괭이눈은 전 세계에 60여 종이 자생하고 우리나라에는 13종 정도가 자생합니다. 애기 괭이눈, 털 괭이눈, 상 괭이눈, 흰 괭이눈 등이 있습니다. 애기 괭이눈은 애기처럼 작은 괭이눈 종류라는 뜻으로 괭이눈 식물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고 주로 산지의 습한 바위에 붙어 살아갑니다. 괭이눈의 괭이는 고양이를 뜻하는 사투리로 풀어보면 고양이의 눈을 닮은 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고양이의 눈을 떠올려 보세요. 겨우내 어둡고 적막하기만 했던 계곡에 밝은 햇살과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 노란 꽃들이 하나 둘 피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괭이눈에게도 귀하게도 골짜기의 황금이라는 꽃말을 붙였나 봅니다. 괭이눈은 아주 작은 꽃인데도 어떻게 밝은 빛을 낼 수 있을까요? 괭이눈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 고양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답을 찾아볼까요? 사실 괭이눈의 꽃은 지름이 2m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꽃이 피어도 벌이나 작은 곤충들의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향기가 진하지도 않으니 곤충을 불러올 방법이 마땅치 않죠. 특히 이른 봄의 계곡은 춥고 빛도 좋지 않으니 괭이눈은 더 확실하고 멋진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의 색을 바꾸는 것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 전체가 모두 초록이지만 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 주변으로 노란빛이 감돌고 잎으로 천천히 번져갑니다. 마치 노란 잉크가 스미는 것처럼요. 그렇게 변해가는 잎은 꽃이 활짝 필 때 즈음에는 잎 전체가 노랗게 바뀌면서 잎과 꽃의 경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곤충들의 눈에는 마치 하나의 꽃다발처럼 보이겠지요. 노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곤충들이 괭이눈에게로 모여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됩니다. 괭이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색을 맘대로 바꾸는 카멜레온을 닮기도 했습니다. 꽃가루 바지가 끝나고 나면 잎은 다시 초록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열매가 맺었으니 굳이 곤충들을 불러올 필요가 없으니깐요. 5, 6월에 익는 열매는 더 인상적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유부초밥처럼 생긴 주머니 안으로 갈색 씨앗들이 자글자글하게 모여 있는데 이 모습도 햇빛 아래에서 잔뜩 오므린 고양이 눈을 닮았습니다. 괭이눈은 키가 작고 모양이 단정하여 화분에 심거나 정원 바닥면의 지피식물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화단의 앞쪽에 심거나 돌 옆에 심는데 기는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씨로도 자연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어 자랍니다. 하지만 키 큰 식물 아래 심으면 큰 잎에 가려 잘 자라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생지에서는 깊은 산, 방그늘의 계곡이나 서늘한 습지에서 자라므로 정원에 심을 때는 반음지나 밝은 음지에 늘 습기가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메마른 장소에 식재할 경우 5, 6월 가뭄에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식물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식물들이 주어진 여건에 맞서 싸우고 적응해가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만나는 것을 최고라 말하기도 합니다. 식물들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사람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어느 계곡에서는 한 줌의 햇살을 품으며 괭이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겠죠. 그 황금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빛을 내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밝은 기운으로 힘찬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